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집단 광기라고 현재 수요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아니, 집값이 오르면 안 사야 되지 않나?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이것을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이미 오른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정보를 외면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론은 바로 무리 행동입니다. 군중 심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런 이유로 한번 오른 집값에서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시작된 집값 상승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형 규제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단기간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규제를 적용하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라는 브레이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규제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 규제가 되니까 집값이 올랐다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점점 집단 광기로 바뀌어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 코로나19 때처럼 나만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새 정부가 왜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안 보이지?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경계감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호 높은 상급지부터 과열이 나타나요. 이건 4월 말부터 이랬죠. 자, 그리고 중급지부터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급지 이제 막 영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역세권 신축이나 재건축에서 시작이 돼서요. 주변 구축, 비역세권 신축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요인시 수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북역 주변으로 굉장히 뜨겁죠. 이 지역에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주상복합이 있는데 가장 대장하고 차기 대장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수지구청역 역세권 구축도요.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죠. 뭐 신혼부부의 성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지역인데 그 지역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어디가 올라갈 것이냐? 제일 먼저 죽전역 주변으로 역구에서 가까운 순서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성북역과 수지구청역 비역세권 구축으로 수요가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광명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철산역 주변에 신축 단지가 있어요. 최근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가 입주했는데 여기가 지금 14억 5천을 넘어서 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대선 전까지만 해도 13억대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매수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14억 5천에서 15억까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명 사거리역, 광명 4구역과 광명 5구역에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그 다음으로 어디 수요가 늘어날까요? 자, 이들 지역이 오를 만큼 오르면 비역세권 신축으로 확산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수요는 여길 거고요. 여기까지 다 올라버리면 이제 역세권 구축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다음은 분당 신도시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역, 순회역, 정자역, 도보 15분 이내의 단지들은요. 지금 한 차례 수요가 휩쓸려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일부 단지는 매물 풍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미금역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한 2억 정도 올라간 상태죠. 자, 그럼 다음 순서는 어딜까요? 당연히 비역세권으로 확산이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브레이크가 안 나온다면요. 다음은 위례신도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례신도시는 고덕동 다음으로 좀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고덕동 산일동 지역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중앙광장 주변으로 수요가 많이 유입되면서 5월부터 그 주변에 이제 역세권 단지들은 아마 지금 한 2억 이상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역세권이요? 위례 신사선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예전에 비해서 위례 신도시가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이 위례 신사선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던 게 좌초가 돼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키 맞추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광장에서 10분 이상 거리에 있는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수요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가격 상승세도 시차를 두고 한두 달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 2신도시입니다. 요즘 참 조용한 동네가 동탄 2신도시예요. 아시다시피 2023년, 2024년에는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좀 삼성전자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이 지역도 같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6월 들어서 동탄역 역세권 주변으로 수요 증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지금 매도 물량도 많기 때문에 수요 증가가 바로 가격 상승세로 나타나지 않는데 시차를 두고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동탄역 주변으로 수요 증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이 신도시는요, 평택 캠퍼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시스템 클러스터의 사업 확장 그리고 사업 추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9억 이하 주택 수요 증가가 저는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8억 초과 아파트, 15억 초과 아파트, 12억 초과 아파트, 9억 초과 아파트 위에서부터 숫자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9억 이하 주택에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갈 것인가 솔직히 9억 이하 아파트에서 들어올 곳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자, 검단 101역 주변하고 김포 풍무역 주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5호선 연장 호재 지역이 있는 곳이죠. 두 번째로는 동부권에선 다산역 역세권 주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8호선 역세권 실수 유입 34평 이상은 이제 9억 이하에서 찾기 힘들지만 전용 74 타입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매교역 주변 신축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망포역 주변으로 상승세가 거세게 일어나는데 그 다음으로 매교역 주변도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됐어요. 원래 역 주변으로 해서 신축 대단지가 몰려있으면 장기적으로 항상 웃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진짜 안 오는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고양시인데 고양시의 지축과 향동도 향후 9억 이하 주택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포구하고 은평구 상승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부동산 수요는요 점차 덜 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살펴본 것이 이제 분당 지역이 워낙 급등을 하면서 평촌과 일산의 선도지구의 수요를 찾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과천의 영향을 받아서 안양시 비역세권 신축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덕동 상일동 영향으로 미사신도시도 살펴보셔야 되는 미사지구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9호선과 5호선 역세권 주변으로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은 여전히 가성비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마곡지구하고 강서구도 계속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작구하고 영등포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구하고 성북구에 지금 입주단지 주변으로서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15억 내외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그럼 동대문구하고 성북구의 다른 신축단지의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비인기 지역 역세권 신축 노원구, 중랑구, 금천구 등 체크를 해보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를 얘기하는데 이 영원한 양극화라는 건 없거든요. 시차를 두고 그 수요가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매수대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뭐 상급지는 워낙 많이 올랐고 매물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급지하고 하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올라가는 수요 유입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규제가 강력하게 때려지면은 관망세로 전환될 거 아닐까? 이걸 사야 돼? 아니면은 덜 오르기 전에 그거라도 잡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누구도 확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아직 덜 올랐다,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다, 수요 증가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요 온라인상에서 얻으려고 하시면 지금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장에서 직접 느끼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지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